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여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덥겠습니다.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평소보다 좀 더 천천히 운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쌀쌀하다는 생각 대신 오히려 시원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낮에는 여름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살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니까요. 오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요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날은 더워졌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부분 보통 단계나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덥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18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기온이 내려갔다가 토요일부터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말에는 더운 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오늘 2019년까지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를 크게 기대하는 반면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영되는 곳은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운행을 시작한 통영은 탑승객이 연간 120만 명,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한 여수는 136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도 해상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85km이고 바다 중간에 지주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불빛축제 관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높이는 100m로 높였습니다. 바닥이 투명한 10인승 캐빈 50대가 운행합니다. 해양 관광도시로서의 관광 상품이 다양화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며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500억 원은 민자로 조달되고 오는 8월 3자 공모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 뒤 내년 4월 착공해 오는 2019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탑승객 목표는 연간 120만 명으로 상인들은 기대가 큽니다. 즐길 거리, 볼거리 이런 게 다 갖춰지는 해양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전부 기대들이 큽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바다 경관의 사유화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마음 편히 누려야 될 휴식처에다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고 시민들이 설 자리는 너무나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환경 훼손이 거의 없다고 밝히고 케이블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에 주차 건물을 지어 차량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사업주의 자본 조달 능력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경상북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경 일자리 예산 확대 등 가용 가능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북 30개 출자 출연기관에 근무 중인 433명의 비정규직 중 올해 안에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연차적으로 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총괄 정책관 신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에 전담 조직 설치도 검토합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하반기 추경 때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사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금융기관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움직임을 보이자 대구은행도 동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최근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은 2013년
영업점, 창구, 전담 직원 등 150여 명을 계약직에서 7급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경주의 사적지 주변은 대부분 그동안 엄격한 규제 탓에 개발되지 못한 채 유지돼 왔는데요. 버려져 있던 옛 골목에 최근 가게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지진과 태풍으로 큰 타격을 받은 경주시 황남동 옛 골목길입니다. 이발소와 점집 등 오래된 가게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을 찾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젊은 층이 몰려오는 일명 황리단길로 불립니다. 아기자기한 기념품 가게와 책방, 꽃집 등 다양한 가게들이 골목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음식점 중심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저렴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흑백 사진관과 한복집, 갤러리 등이 자리 잡은 이색 문화거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분위기 탓에 관광객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그런 모습, 옛날에 경주의 이제 본 모습이랑 요즘 시대, 젊은 시대인 사람들한테 자주 올 수 있는 젊은 카페라든지 약간 이쁜 카페들, 그리고 약간 이쁜 책집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이제 문화가 공존하는 느낌이라서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이러한 독특하고 개성적인 가게들이 최근 젊은 층의 개인 여행 추세와 잘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거리가 활기를 띠면서 한옥 신축과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황리단길 중심으로 해서 커플들, 가족들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오는 개별 소규모 여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한 3-4배 정도 젊은 분들이 유동량이 많이 는 것 같고요. 경주시도 황리단길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나 인도 신규 설치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기업체가 창반한 채용 박람회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동 주관해 경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지멘스 헬스케어 등 100개 업체가 참여해 161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또 구직자 편의를 돕기 위해 포항 종합운동장과 경주 시외버스 터미널, 황성공원 등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80여 개 시민사회와 지역 탈핵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실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백지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 중단,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탈핵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말까지 집중 행동 기간으로 정하고 경주와 영덕,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지역은 수도권과 비교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요. 포항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잘 찾아보면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벨리우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콘서트홀에 울려 퍼집니다. 바이올린 협연자는 완벽한 테크닉과 놀라운 음악성으로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배원희 씨. 지난 3월 포항 문예회관에서 열린 포항시향 정기 공연 영상인데 놀랍게도 이 클래식 공연의 입장권은 단돈 3,000원입니다. 포항시는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시립연극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예술단은 지난해 정기 공연 23번을 포함해 포항에서 151번 공연을 펼쳤습니다. 오시는 감독님들도 강하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충분히 아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수준이 아마 될 겁니다. 최근 포항문화재단이 문을 열면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더 늘었습니다. 연회비 10,000원을 내고 문화재단 PAC 회원에 가입하면 공연 20에서 30% 할인, 유명 호텔 절반가, 커피숍 10에서 20%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포항문화재단은 뮤지컬 영웅과 국립현대무용단 춤이 말하다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잇따라 포항에 유치했는데 다음 달 23일에 열리는 황수미와 헬무트 도이치 듀오 콘서트의 경우 서울에서 10만 원에 판매한 입장권을 포항에서는 3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댁으로 매월 소식지가 우송이 되고요. 문자로 할인 혜택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포항 시립미술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보면 포항에는 의외로 많은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매우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이후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수도 환자가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수도 환자가 급증하면서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들어 2,277명까지 늘었고 다음 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국은 수도 예방접종 시기에 맞춰 제때 접종하는 한편 기침 예절을 지키고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스텍 차영준 교수 연구팀이 상처 치료와 흉터 예방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 의료용 접착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포스텍은 차 연구팀이 지난 2015년 홍합의 접착 단백질을 활용해 인체 거부 반응을 줄인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체 조직에서 추출한 성분을 더해 피부 재생과 흉터 예방 등 치유 기능까지 갖춘 새로운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오 소재 분야 권위지인 바이오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골다공증이나 낙상으로 인한 노인 골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 골절 환자는 10명 가운데 4명꼴로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살 손순자 할머니는 며칠 전 갑자기 고관절 통증이 심해 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넘어지지도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고관절뼈에 금이 간 것이 발견돼 철심으로 이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노화로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는 골다공증이 주 원인입니다. 이래 걸어 댕기는데 우리 하디는 거리가 요 못 뛰던게래. 화장실에 이래 기가 돼.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골절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골절상은 삶의 질을 급속히 떨어뜨려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4개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 결과 한국인의 삶에 부담이 되는 질병 중 하나로 낙상이 꼽혔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통해 한국인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분석했더니 낙상이 7위로 나타나 10년 전에는 순위에 없던 질병이 새롭게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뭐 크게 다친 것도 없고 했는데도 갑자기 특히 노인 골절은 환자 4명 중 1명이 1년 안에 숨질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 더욱 치명적입니다. 젊은이보다 회복이 더딜 뿐더러 폐렴이나 욕창, 영양실조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어 빠르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했는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폐렴이 오거나 욕창이 오거나 영양실조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해줘요. 의료계에서 노인 환자를 상대로 낙상 예방 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노인 골절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지난달부터 적조 예찰에 들어간 데 이어 어민 4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적조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여름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표충 수온도 평년보다 1에서 1.5도 높을 것으로 전망돼 7월 중순쯤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도내에는 유해성 적조로 지난 2013년에 넙치 등 218만 마리가 폐사했고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적조 피해가 났지만 지난해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여름 바다에서 해파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어민구와 해수욕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주 간포항구와 울진 오산항을 중심으로 약독성인 보름달 물해파리의 출현율이 25%에 이르고 있고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강독성의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숫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해파리 피해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여객선구와 어민 327명으로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해역별 해파리 발생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블루길과 베스, 강둔치 같은 어종은 포식성이 강해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는 유해, 무용 어종인데요. 골칫거리였던 이들 수중 불청객들을 고품질 비료로 만드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엄지영 기자입니다. 2014년 안동 이마댐 연결도수로 공사 당시 외래 어종 유입 우려로 시작된 어종량 조사 결과 이마댐은 82.8%, 안동댐은 32.2%가 강둔치와 끄리, 블루길과 베스 같은 육식성 어종이 물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붕어와 쏘가리 등 토종어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지만 먹지 않는 비경제성 어종이라 폐기하는 데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물밑에서도 물 밖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수중 불청객들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친환경 비료로 재탄생한 겁니다. 어민 그물에 걸린 유해 무용어종을 수거한 뒤 냄새를 잡는 활성 황토와 섞어 갈면 완성입니다. 어분 비중 80%로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 칼륨 함유량이 압도적입니다. 물고기 비료는 내수면 어류로는 최초입니다. 토양 자체에 뿌렸을 때의 그 화학적 성분 때문에 토양이 산소화된다든지 또 2차적인 오염물질, 또 병충해를 또 유발할 수 있지만 이 성분들은 자연 친화적인 비료를 할 수 있죠. 수자원공사는 작물 시험 등을 거쳐 마을 단위의 소규모 이동형과 안동호와 임화호 등 거점 단위의 공장형으로 나눠 비료 생산 및 판매에 나서고 운영은 어민회 쪽에 맡길 예정입니다. 소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호수를 살리는 일이 되고 경제성 어종인 쏘가리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자랄 수 있어서 어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죠. 수공은 낙동강을 시작으로 금강과 영산강 등 전국의 국가 하천을 중심으로 물고기 비료화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시 송도동 포항운하에서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시민들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6시쯤 형산강에서 먹잇감을 찾아 거슬러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 수달은 먹이 사냥에 나선 듯 한참 동안 물질을 했습니다.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형산강에는 숭어와 황어, 누치, 잉어 등 수달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여름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난해만큼 덥고 비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기상지청이 최근 발표한 여름철 계절 전망에 따르면 대구 경북은 6, 7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6, 7월에는 평년보다 적다가 8월에는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여름 북서태평양 해역에서는 11~12개가량의 태풍이 발생해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고 장마는 6월 중순에 시작되겠지만 마른 장마가 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주 솔거미술관의 특별기획전시 국민화가 박수근 전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이번 특별전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박수근의 작품을 90여 점 이상 볼 수 있는 특별전시로 박수근구와 경주 남산 등 신라 문화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탁본 등도 함께 공개됩니다. 박수근 특별전은 오는 8월까지 넉 달 동안 진행되고 전시 기간 동안 미술체험교실과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평소보다 좀 더 천천히 운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쌀쌀하다는 생각 대신 오히려 시원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살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나타나니까요. 오늘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요즘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날은 더워졌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대부분 보통 단계나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덥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23도, 독도 18도입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기온이 내려갔다가 토요일부터 차츰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말에는 더운 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